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2월 1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 이제 차트랑 뉴스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먼저 당부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일단 이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하게 이제 투자하는 겁니다. 안전하게. 이 리스크가 너무 큰 시장이에요. 리스크가 너무 큰 시장이고,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할 때 최소 뭐 90% 이상 하락하게 됩니다. 왜냐면 비트코인 지금 85% 하락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 전고점을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다른 알트코인들은 그 이상 하락했다는 것이고, 뭐 95%에서 98%까지 하락한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크가 큰 시장인데 결국 그 얘기 뭐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살아남는 코인 숫자도 굉장히 적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폴리오에 이 포트폴리오를 꾸려 이제 해 놓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게 제가 장기 레이스가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마라톤이 될 수 있는데 그 마라톤에 뛸 수 있는 체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있으셔야 되는 거고, 그 체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윳돈이 적어도 3년 정도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윳돈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언제 이게 나가야 될 돈일지 모를 돈을 가지고 뭐 한 6개월이라든가 한 1년 정도 그런 임시 자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세돈이 되겠죠. 전세, 뭐 내가 세입자한테 받은 뭐 보증금이라든가 전세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그런 돈을 투입하진 마셔라.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돈이 아니라 이제 다시 돌려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투입하지 마시고, 최악의 경우도 이제 항상 생각해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준비가 됐는데도 여윳돈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손해본 분명히 코인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트코인 중에 거기에 이제 계속 물을 타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아무리 저기 확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비트코인 비중을 50% 이상 보유를 하시라고 이제 권해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 시장이 뭐 전고점을 넘어간다고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시총으로, 전체 암호화폐 시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고점 2만 달러를 넘어간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4만 달러, 6만 달러, 뭐 8만 달러, 10만 달러 갔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비트코인이 하나도 없이 만약에 다른 알트코인만 있는데 그 알트코인이 막 가다가 회사가 이제 정리가 됐다던가, 아니면 그냥 문을 닫았다던가, 아니면 실제 뭐 성장이 안 됐다던가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영으로 수렴하게 되면 아무리 뭐 비트코인이 뭐 100만 달러를 간다고 해도 그건 이제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금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새로 꾸민다고 하면 비트코인을 저는 50% 이상 항상 포트폴리오에 갖고 계셔라. 그렇게 되면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만 가도, 여러분이 만약에 2만 달러에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고점에서 물린 분이라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4만 달러 가면 일단 본전 되는 거거든요, 원화 기준으로.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나머지 50% 알트코인 있잖아요. 근데 그 알트코인들도 되도록이면 제가 항상 차트 설명 드릴 때 적어도 이제 시총 뭐 30이 넘는 건 제가 잘 설명 안 드리려고 해요. 아니, 소개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 모를 일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이라도 이제 뭐 피해를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제가 이제 소개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제가 다른 알트코인 소개하는 부분도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없어질 수 있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제 안전한 부분에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설명을 드릴 때도.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총 뭐 2, 30이 안에 있는 암호화폐들 중에서도 지금 다 싸졌잖아요. 싸졌기 때문에 그런 코인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택해서 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 그리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여유자금이 생겨서, 일단 길게 보시고 여유자금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길게 보시고 여유자금을 준비하신 상태에서도 여유자금이 생겼다 라고 하시면, 그러면 그 부분은 진짜 안전한 암호화폐, 비트랑 뭐 리플, 이더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세 가지 코인 1, 2, 3이니까 그런 코인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셔라. 만약에 근데 내가 리플만 있다 그러면 리플을 사지 마시고 비트를 산다거나 이더를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분산해서 하시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를 보면 일단 뭐 큰 변동사항은 없는데, 지금 일봉 차트예요. 비트코인
달러 일봉 차트고, 지금 제가 이렇게 작은 하락 쇠기형이 있었고, 작은 하락 쇠기형에서는 아래로 이탈됐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큰 하락 쇠기형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다. 큰 하락 쇠기형의 모습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일단은 돌파가 되고 이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추세선은 일단 돌파가 된 것처럼 보여요. 돌파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돌파가 확실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려면, 지금 이 지난 11월 25일 저점이었던 3,650달러를 넘어가 줘야 됩니다. 넘어가주고 이때 이 15일 이평선, 빨간색 15일 이평선을 맞고 떨어졌잖아요. 돌파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15일 이평선까지 넘어주고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일단은 그래도 저점이 좀 확인됐다, 바닥이 확인됐다가 아니라 저점이 그래도 확인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3,650달러 이상으로 올라와 주는 모습을 좀 빨리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뭐 1% 상승 중에 있긴 한데, 아직까지 이걸로는 이제 확실하게 딱 상승한다, 이 흐름을 이제 말씀드리긴 어렵고, 다만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RSI에서는 일단 강세 다이버전스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뭐 3,000달러를 찍진 않았지만 조금이나마 이제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4시간 봉을 보면 지금 이 하락세기형에서 이 터치됐던 부분 3,230달러 정도 되는 것, 3,230달러예요. 이 3,230달러를 깨면 그냥 3,000달러는 무조건 전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3,200달러에서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반등을 이어가는 흐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일봉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4시간 봉을 보니까 이 하락쇠기형에서 돌파가 되고, 이 제가 그린 이 빨간 추세선을 따라서 이렇게 좀 내려왔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지금 현재 약간 반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뭐 이 정도 반등 가지고 이제 돌파가 됐다, 뭐 상승 흐름으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5,500 라인까지 뭐 시도를 해보겠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5,500까지 이제 시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려면 적어도 이제 3,650달러를 돌파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큰 변동사항은 없어요. 일단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 지금 다른 뭐 알트코인들도 사실 제가 크게 움직인 부분은 없는데, 그냥 현재 위치만 한 번씩 체크하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더리움 BTC 시장입니다. 이더리움 비트코인 시장에서 제가 이제 오늘 댓글에서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BTC 마켓에서 이더리움이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더리움이 그 비트코인보다 더 빨리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원화나 달러 시장에서요. 원화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멈춰 있거나, 아니면 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빠른 상승 속도로 이더리움이 상승하면 BTC 마켓에서 상승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하락을 하는데 비트코인이 오히려 원화 시장에서 더 빨리 빠진다 라고 해도 BTC 마켓에서 이더리움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할 때도 이더리움이 하락할 때, 이게 실제 BTC 마켓에서 하락할 때 원화 가격에서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상하는 이더리움 제가 이제 예상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당분간 이더리움은 지금 이 박스 구간, 지금 현재 이제 0.025에서 0.037 박스 구간에서 좀 더 한 두세 달 더 횡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박스를 깨고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분할로 이제 이더리움으로 매수해서 바꿔줄 거다. 그게 이제 왜 제가 그렇게 보냐면, 2016년 지금 현재 위치가 2016년 이제 7월달, 8월달 이 위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월달 이후에 보시면 8월달부터
이더리움은 10월달까지 2달 정도 더 박스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박스 움직임을 좀 더 거쳐주고, 근데 이 박스 움직임을 거친다는 건 뭐냐면 이더랑 비트랑 원화나 달러 시장에서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더리움이 빠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BTC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빠지는 건 두 가지 경우입니다. 뭐냐면 비트코인이 혼자 원화 시장에서 치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죠? 그러니까 원화 시장에서 죄송합니다. 원화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둘 다 올라가는 거예요. 둘 다 비트코인도 상승하고 이더리움도 상승하는데, 비트코인이 더 빨리 상승하면 이더리움은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빠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원화 시장에서 빠질 때도 비트코인이 더 적게 빠지고 이더리움은 더 빨리 빠진다라고 하면, 그때도 BTC 시장에서는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BTC 시장에서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원화 기준으로 이게 지금 이더리움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BTC 시장에서는 비트코인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상하는 건 뭐냐면, 박스 움직임을 보이고 두세 달 뒤에 이렇게 이제 이더리움이 하락할 때는, 그때는 비트코인이 저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12일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이더리움 차트를 가지고 비트코인 시장을 좀 더 예상을 해본다고 하면, 일단 앞으로 두세 달 정도는 지금 이 구간 3,000달러에서 뭐 한 6,000달러 그 구간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이제 보여주다가 그 안에서 일단 이더와 비트코인이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 6,000달러를 이제 넘어가주면서 5,700 라인 6,000달러를 넘어가주면서 그때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이더리움은 이렇게 BTC 시장에서 빠지는 것처럼 보일 거다. 왜냐면 지금 여기서 이더리움이 빠지는데, 여기서 원화 가격으로 더 빠져서 빠지는 거는 좀 생각하기가 쉽지 않고,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두세 달 뒤에는 BTC 시장에서 이제 이더리움이 하락을 할 건데, 이 하락은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하락이다. 이렇게 상승하기 위한 긍정적인 하락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때 이제 하락은 비트코인이 원화나 달러 시장에서 좀 상승으로 가주면서 이더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고, 물론 이렇게 박스 움직임을 보인 다음에도 이더리움은 보시면 10월 달부터 다시 이 자리를 넘어가는데, 3월 달이니까요 5개월입니다. 5개월을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원화 시장에서는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가기 시작하면.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더리움은 BTC 마켓에서는 총 이렇게 기간으로 따져본다고 하면 아직도 이제 좀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16년과 17년 넘어가는 이때와, 그리고 지금 이제 17년 초반부터 해서 지금까지 왔던 이 기간을 보면, 이 기간이 훨씬 길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 기간 자체가 지금이 훨씬 더 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습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패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제 박스 형태 움직임, 그리고 하락하고 다시 돌아나가는 그 시간도 2016년, 17년 초 움직임보다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더리움은 지금 이더리움도 이제 보시면 이 빨간색 추세 라인 아직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BTC 마켓에서 돌파를 못하고 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텔라 루멘인데요.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3,300 사토시, 3,300 사토시를 지금 현재 그 밑에 있습니다.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종가 마감은 항상 그래도 위에서 끝냈어요. 3,300 사토시 위에서 끝냈는데, 현재는 3,285니까 3,300 사토시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종가가 어디서 끝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스텔라 루멘도.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리플은 이제 다만 이제 보시면 장기 이평선이었던 121 이평선하고 이제 202 이평선이 만났습니다. 만났고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골든 크로스가 완전 났기 때문에 121 이평선이 이제 위로 올라오는 거죠. 121 이평선 위로 올라오고 이제 여기서 리플 가격이 BTC 마켓에서 상승을 해주면 이 15일 이평선이 52 이평선을 깨기 전에, 물론 이때도 깨고
돌려 세웠습니다. 잠깐 깨지고 돌려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50일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횡보한다면 또 잠깐 깨질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50일 이평선과 만나면서 돌려 세워주면 이제 리플은 모든 차트가 일단 장기 이평선까지 정배열이 되면서 알트코인 중에서는 BTC 마켓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코인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설명드릴까 말까 하다가 일단은 차트 흐름이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지금 매수 타이밍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관심만 갖고 저도 지켜볼 겁니다. 저도 뭐 아주 조금 있어요. 진짜 아주 조금 있는데, 웨이브라는 코인이고요. 일단 웨이브 같은 경우는 그 코인 평가하는 평가 기관에서도 거의 항상 좋은 평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단 BTC 마켓에서 지금 차트 흐름이 좀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소개는 해드리는데, 지금 일단 단기간에 이 빨간색 추세 라인을 돌파하고 많이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BTC 마켓에서 이것도 보면 마찬가지로 지금 200일 이평선하고, 그러니까 리플과 같은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웨이브도 200일 이평선하고 지금 120일 이평선이 역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50일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일단 이 지금 15일 이평선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리플처럼 박스 안에서 여기서 이 15일 이평선을 깨주면서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주고, 그 사이에 200일 이평선과 이 120일 이평선이 골든크로스 나는 그 시간을, 이 박스 안에서 이제 시간을 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박스를 리플도 잠깐 깼었잖아요. 깰 수 있어요. 근데 깰 때 이 초록색 50일 이평선이 올라오면 그때 이제 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언제 매수 타이밍으로 보느냐, 그러면 웨이브 같은 경우는 50일 이평선 지금 아직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50일 이평선까지 만약에 눌러주면 그때 일단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리플이 이때 이제 이렇게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잖아요. 지금 웨이브랑 이때도 이제 리플도 보면 200일하고 120일이 이제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였죠. 50일이 초록색 50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올라오는 초록색 50일 이평선 맞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리플은 이제 매수 타이밍이었어요.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는 아니에요. 원화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고 이제 BTC 기준으로 이때 매수 타이밍이었다. 그래서 웨이브도 만약에 이 정도까지 눌러주면 그때 이제 한번 제가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웨이브도 시총 자체가 작진 않아요. 제가 1,800억 정도, 2,000억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총 자체도 작진 않기 때문에 뭐 사실 이런 코인을 제가 소개해드린다고 해서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들어오신다고 해서 이 가격이 움직이고 이런 영향을 저는 못 미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제 시총 지금 50억 미만 코인들도 많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 소개를 해드리는데 항상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도 안 해드리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로 소형 알트코인 저한테 이제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댓글로 답변은 달아드려도 방송에서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그걸 이제 추천으로 또 인식하실 수 있을까봐 제가 이제 설명을 되도록이면 안 드리고 있어요. 네, 뭐 시총 이렇게 1,000억 넘어가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코인은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렸고, 일단은 일단 차트 흐름이 좋아졌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보고 50일 지금 매수가 아니라 50일 이평선이 닿을 때 그때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고, 만약에 그때 안 오고 그냥 날아가면 이거는 이제 제 몫이 아니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차트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기사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리플 관련된 기사고요. 영국 국제 송금업체 리플 엑스커런트 솔루션 도입. 글로벌 외환 미디어 FX 스트릿에 따르면 최근 영국 소재 외국환 브로커 겸 국제결제 업체 커런시즈 다이렉트가 리플의 엑스커런트 솔루션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커런시즈 다이렉트가 꽤 이제 역사가 있는 회사더라고요. 직원도 이제 500명이 넘고, 그리고 199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국제 송금 업무를 했던 회사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가상화폐
전자화폐를 통해서 이 국제 송금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을 한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진 회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리플의 엑스커런트 솔루션을 도입한다라는 기사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은행들 아니라 송금 업체들이 예전에 뭐 비트로 이제 송금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아는 대표님이 블루펜에서 예전에, 지금 이제 없어졌는데 송금을 했잖아요. 비트를 가지고. 근데 이제 리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송금하는 업체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는 이제 리플에 긍정적인 영향을 저는 충분히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던 택시기사 영업 차량에 BTC 구매 기능 가능 결제기 설치. 데이브 젠켄스라는 런던 택시기사예요. 이 기사분이 굉장히 이제 암호화폐를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승객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비트코인 결제기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뭐 회사도 아니고 사실 이 개인 한 분이 이렇게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패스트 비트코인이 제조한 해당 결제기를 통해 고객에게 영수증을 제공하기 전에 현금을 받고 비트코인을 판매한다며,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파운드, 그리고 유로, 달러를 통해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분도 물론 저도 지금 암호화폐를 알리기 위해서 이 유튜브 죄송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켜고 방송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로저버가 비트코인을 사고 초창기에 라디오 방송에 자기가 사비를 털어서 몇 달 동안 라디오 방송에서 비트코인을 광고를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어요. 암호화폐 내가 참여자라고 하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장 저변 확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어떻게 이분한테 뭐 이득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조금의 이렇게 만약에 고객들이 이 결제 패스트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으로 현금을 법정화폐를 이제 바꿨을 때 이분한테 뭐 비트코인 수수료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거는 제가 이제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택시기사들도 야, 나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으로 좀씩 수수료 받고 있어 라고 하면 나중에 이런 분들도 좀 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재밌는 기사여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코인니스 기사하고 조세병, 코인베이스 리플 미상장 증권 분류 불확실성 탓이다. 암호화폐 투자자 조세병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최근 리플을 제외한 다수의 암호화폐를 잇따라 상장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일반적으로 증권으로 분류되는 반면 리플은 미국 증권법 위반 여부 및 증권 분류와 관련된 미해결 소송으로 인해 상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CEO 자오창펑은 트위터를 통해 만약 리플이 증권 자산으로 분류가 된다면 전 세계 리플 투자자 및 사용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부분 가지고 한번 영상에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이제 돌이님 그 유튜버분 도리도리님 아니고 돌이님이 이때 이제 의견을 써주셨고, 리플은 이제 증권으로 이제 분류될 수 없다라고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주셨었고, 저도 이제 그분 그때 의견에 이제 제가 동의를 했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도 이제 리플이 증권으로 분류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리플에 하고자 하는 그 일의 구조상 리플이 증권으로 분류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오창펑이 좀 약한 모습을 보였죠.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이렇게 한 발 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젠가 엊그저께 KFC에서 베네수엘라 KFC에서 대시 결제 수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사를 말씀드렸는데 방금 전에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KFC에서 베네수엘라가 며칠 전, 그러니까 서로 얘기는 오고 갔대요. 상의를 하는 건 맞지만 결정이 되진 않았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본사의 승인을 아직까지 거치진 않았고 공식 발표는 안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방송을 했기 때문에 다시 정정 방송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기는 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는. 그리고 investing.com 기사고요. 비트코인 지원 캐시앱 구글 스토어 넘버원 인기앱 페이팔을 제쳤다고. 스퀘어의 캐시앱이 미국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페이팔을 제치고 가장 인기 있는 금융 앱에 올랐다고 CCN이 보도했다. 지난 몇 년간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시장 기반을 닦아온 캐시앱이 미국 구글 스토어에서 가장 많은 다운로드된 금융 앱에 자리하고
자리하며 비트코인 대중 도입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했습니다. 이 캐시앱은 보니까 이 암호화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래를 지원해주는 그런 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앱이 어떻게 보면 이제 페이팔을 제치고 많이 다운로드 한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유저 확보가 좀 더 이제 용이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벡터 거래소에서 가장 전 기대를 하는 게 사실 벡터 거래소보다는 스타벅스거든요. 스타벅스. 우리나라 스타벅스 저 항상 갈 때마다 다른 카페들 그러니까 개인 사업하시는 자영업 카페들은 진짜 장사 잘 안 되는 분들 많은데 스타벅스는 진짜 갈 때마다 너무 손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스타벅스를 해야지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스타벅스가 저도 이제 사이렌 오더를 얼마 전에 깔아서 이제 설치를 해봤는데 보니까 이제 샷 추가할 때 무료더라고요. 오히려 샷 추가를 평상시에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사이렌 오더를 이용 안 하면 돈을 내야 되는데 사이렌 오더를 하니까 무료인 거예요. 할인을 해주고 그다음에 뭐 우유를 라떼 같은 경우는 두유로 뭐 바꿀 수 있다거나 뭐 그런 서비스가 있대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암호화폐를 가지고 사이렌 오더 주문을 하면 뭔가 한정판 그 여러분들 보시면 스타벅스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요즘 그러니까 저는 별로 관심 없는데 젊으신 분들은 뭐 여자 남자 제가 아는 남자 후배도 그 뭐죠 한정판 뭐 컵이라든가 아니면 한정판 무슨 다이어리 이런 걸 받으려고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이렌 오더로 주문을 하고 만약에 암호화폐로 그 스타벅스가 암호화폐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벡터에서 만든 어떤 지갑에다가 암호화폐를 넣어서 그 스타벅스를 이용해서 뭔가 결제를 하고 했을 때 한정판 어떤 그런 상품을 서비스로 준다거나 아니면 할인 혜택을 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저는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하게 이게 대중화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벡터 거래소 들어오고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거래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사예요. 인베스팅 기사고 비탈릭 부테린 지분 증명 포스 샤딩 효과가 1000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 비탈릭 일단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이 기술 개선을 통한 블록체인의 밝은 미래를 전망한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지분 증명과 샤딩 기술로 미래의 블록체인이 1000배 더 나은 성능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비트코인이 기능이 떨어져서 그걸로 되겠냐, 속도도 느리고 뭐 이거 용량도 한정적인데 이게 비트코인이 살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채굴 다 끝나면 또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들은 그 안에 있는 생태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개선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크게 문제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내 이더리움을 따라잡는 플랫폼 뭐 3차, 4차 뭐 이렇게 플랫폼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거죠. 왜냐면 물론 뭐 아예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이더리움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뭔가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내년 1월에 콘스탄티노플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을 하게 되면 중간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POW에서 POS로 가는 중간 과정에서 당장 한 번에 POS로 가면 채굴자들의 이제 반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채굴 난이도를 조정해서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보상을 좀 더 줄여가지고 자연스럽게 POW에서 POS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런 과도 규정 단계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형식인 캐스퍼를 도입하고 있다며 밝히며 지분 증명과 샤딩 기술이 미래 블록체인 효율을 1000배 더 높일 것이며 체인화의 효율성을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이더리움에도 이제 내년 1월에 콘스탄티노플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뭐 보상도 이제 줄어든다고 하니까 공급량도 이제 감소되면서 어느 정도 이더리움에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2월 1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장 상황이 어려운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시장에서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고,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리스크가 워낙 큰 시장이다 보니까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안전하게 투자를 해도 리스크가 크지만 이 돌아오는 보상 자체도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해도 충분한 수익을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굳이 리스크를 더 져가면서, 어차피 리스크가 큰 시장인데 여기서 내가 더 리스크를 져서 막 비트맥스 레버리지를 쓴다거나 아니면 숏을 친다거나 굳이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지 마시고 차라리 매매를 물론 내가 트레이딩에 난 천부적인 소질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적절한 타이밍에만, 진짜 뭐 3개월이면 3개월, 꼭 반드시 이 정도 때는 이더가 고평가니까 이때 한 번씩만 바꿔주는 그런 매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 매매도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비트코인 50%, 나머지 알트코인 이렇게 담아두시고 그냥 홀딩하고 갖고 가셔도 저는 충분히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진짜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